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22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실은 이거는 그 당시 기출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와 부합하지 않아서 문제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은 이거 양벌 규정입니다. 양벌 규정.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정형벌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해당 조문의 벌금형입니다. 직원과 사장이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이 아니라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해당 조문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으면 직원이 잘못해서 3천만 원 벌금 받으면 사장은 3천만 원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 3천만 원 이하니까 1,0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100만 원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4번 그 외의 자료 제출을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외자 한 글자 때문에 차이 나죠.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입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 안 하면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면제 감경 대상이라 했기 때문에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47번에 보면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되지 않는 거 6개가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6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는 모두 오직 신고관청이 부과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격증 미반납, 연수교육받지 않는 경우에는 시도의사가 부과하고요.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합니다마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부 신고관청이 부과합니다. 그리고 2번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때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 취득세 3배가 아니라 10% 이하 과태료, 옛날 5%였는데 이게 10%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 올해 바뀌었죠. 거짓 신고하면 10% 이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외국인이 계약일로부터 60일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렇죠. 외국인이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의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매매 계약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거짓 신고 요구한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거짓 신고하면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됐습니다. 자, 다음은 7번입니다. 7번.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해 보니까 권리관계의 경우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예, 근거자료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되죠. 니은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디귿은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자, 그 다음에 리얼은 법정지상권 확인 설명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전부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것도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형도면은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 설명 근거 자료로. 지적도 임야도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기출문제가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최근 트렌드입니다.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금지행위 틀린 것은 했는데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의뢰하면 1년 이하의 지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네, 그렇습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이니까 건축물 매매를 의뢰한 거하고 똑같죠? 만약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의뢰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일 겁니다. 일방 대리는 해도 되고요. 쌍방 대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초과해서 금품을 받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받기로 약정한 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다. X. 초과 부분만 무효다.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약속했으면 1,000만 원 모두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법 33조 1항 금지행위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은 징역이나 벌금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만약에 금지행위를 했다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징역형이나 또는 금고형이나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공인중개사법이나 그 다음에 횡령, 사기,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도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단순히 풀어야 됩니다. 그냥 금지행위만 했다고 했지 징역받았다, 벌금받았다 이런 말은 없죠.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징역, 벌금 등이 확정되면 취소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